충주시력 63건 중종 23년 10월 12일 경술 17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전라도 무장 영광 흥덕의 천둥치다. 충주시력 63건 중종 23년 10월 13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시강원 보덕 5결을 용인 숙소에 보내어 문안하였다. 충주시력 63건 중종 23년 10월 13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진화는 각 고을의 향교에서 친제하려 하였는데 대신이 옳지 않다고 말함으로 하지 않으나 전시 연한 부부인 곧 대비의 모 부인을 말한다. 묘는 내가 무심히 지나갈 수 없으므로 승지를 보내어 취재하려 하니 헌관을 따로 차출하지 말고 승지 남세웅을 부표하여 아래라고 이조에 말하라. 충주시력 63권 중종 23년 10월 13일 신해 세 번째 기사 매상에 동가하였다.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고 소주정 용인현 땅의 직동 내가인데 이르렀을 때에도 고운 안개가 비 내리듯 하여 아직 개지 않으므로 조금 있다가 동가하여 대주정 양지현의 송항 내가에 이르렀다. 미시의 대가가 이천의 파오달에 이르니 의정부 육조 정원이 문안하였다. 충주시력 63권 중종 23년 10월 13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상군에 속한 군사들에게 어제와 같이 이미 술과 고기를 나눠주게 하였거니와 선장관을 시켜 위장 부장 통장들에게 가져다 주어 고루 먹이게 하라. 충주시력 23권 중종 23년 10월 13일 신해 다섯 번째 기사 대간 등이 아뢰기를 제변이 있으니 신은 육아를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충주시력 63권 중종 23년 10월 13일 신해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였다. 무과의 거자의 수를 당초 써서 아뢰었을 때 330여 명인데도 미처 쉬취하지 못할 듯 하였는데 더구나 이제 도목에 더 쓴 자가 70여 명이니 용량을 쏘고 나서 또 관역을 쏘자면 해가 모자랄 것이다. 임금이 친히 능에 참배하는데 은수가 없을 수 없으므로 조정의 옛일에 따라 인재를 쉬취하려는 것이다. 편전은 요행의 제주이기는 하나 편전으로 먼저 시험하여 그 마친 자만을 뽑아서 용량을 시험하도록 하라. 국시에 이미 규모를 성하고 나서 바로 거치는 것은 옳지 않으나 미처 쉬취하지 못할 듯하므로 고치려는 것이다 하며 병조의 당상이 회개하기를 조정조에서는 부족된 사람만을 나가게 하였으므로 시험에 들어가는 자의 한정한 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령에게 청탁하여 많은 수가 함부로 들어가므로 거자의 수가 이처럼 많으니 사관을 시켜 원적을 살펴서 부족된 사람만을 뽑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원적에 들고 다른 고을에 사는 자가 있고 원적에 들지 않더라도 본디부터 본토에 사는 자도 있으니 부족하지 않더라도 본디부터 사는 사람 모두 시험에 나오도록 하라. 충주시력 23권 중종 23년 10월 13일 신해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에 삼패의 매가 지난 9일에 미리 와서 습방하였다 하니 잡은 꽁이 있을 것이다. 내일 주정에 와서 바치게 하라. 그러면 문안은 내관이 돌아갈 때 데뷔 전에 진상하겠으니 곧 하유하게 하라. 충주시력 23권 중종 23년 10월 13일 신해 여덟 번째 기사 신시에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다. 충주시력 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M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시광은 사서 남세건을 이천 숙소에 보내어 문안하다. 충주시력 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M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승정원이 문안하다. 충주시력 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M자 세 번째 기사 평명에 동가하여 이천의 대교 내가에 대주정하다. 중종시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M자 네 번째 기사 대가가
여주의 파오달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옷이 초였다. 유생 50여 명이 길가에서 지영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임자 5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육아하는 일은 대간이 옳지 않다 하므로 멈추라고 명하였으나 사계와 사화 때에는 창부와 천동을 거느리고 오전으로부터 나가서 많으니 그 영광을 보도록 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임자 6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조화 이정 심정 등이 아뢰기를 무가의 시체 때 먼저 편전을 시험한다 하는데 이는 도리어 늦어지고 잘 쓰지 못하는 자도 우연히 마치는 일이 있으니 이는 요행의 재주입니다. 용량으로 시험을 보면 용량의 규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뽑히는 자가 10여 명을 넘지 않을 것이니 이 사람들로 관역이나 편전을 시험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이제 보건대 여기에 와서 상수한 사람은 거의 다 서울 사람인데 그 처부모와 조부모가 부족된 자 이외에 일체 허가하지 말아야 간위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선비들이 다투 모람을 승성하되 태연하게 그런 줄 모르니 자신에게도 큰 흠이 됩니다. 처부모와 조부모 가운데 부족된 자가 있는 선비만을 시험해 나가도록 허가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먼저 편전을 시험하려는 것은 그 수를 줄여 뽑은 뒤에 용량을 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병조를 시켜 짐작해서 하게 하겠다. 거자의 일은 예조에서는 매우 상세히 상고하나 병조에서는 일체 도목에 의해서 하므로 그 거자의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이다. 이제 고쳐 마련하게 하더라도 시험할 날짜가 이미 닥쳤으므로 간위가 많을 것이니 이제 고칠 수 없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임자 7번째 기사 번개가 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임자 8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신들이 무반의 지상들과 널리 의논하였는데 다들 편전과 용량 중에서 편전을 쏘는 것이 더욱 더디다 하고 더구나 규정에 정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그자들이 다 일찍부터 아니 전의 규정대로 시험 보이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선교하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임자 9번째 기사 예족 판석 김극성이 아뢰기를 오는 10월 제사가 끝나고 막차에 들어간 뒤에 도로 빈선관에 나아가실 때 영국 차림으로 나아가시는 것은 온편치 못하므로 전에 의주를 마련할 때 그 복색은 임시하여 여쭈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에서 내리고 연에 오르는 절차만을 마련하고 그 복색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여쭈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예복으로 하라.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임자 10번째 기사 이성군 이관과 영의정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다 헌관이 되었으므로 오늘 먼저 능소에 갑니다 하고 조의적 심정이 아뢰기를 신은 헌관의 예차가 되었는데 여느 때의 문소정과 연원전 등의 헌관의 예차는 본사에 들어가 재개하고 실차가 사고가 있어야 하나 능제에는 예차도 갑니다. 오늘 먼저 가야 합니까? 내일 대가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임금이 거둥에 삼공이 없었으나 안 되므로 이성군과 영상은 저녁에 먼저 가야 하겠으나 좌상은 능소가 멀지 않고 여기에 있어도 제소가 되니 먼저 갈 것 없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임자 11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여느 때의 전시의 시관은 이품 이상 관원과 당하관 5원이 되는 것이 상례이나 내일 전시에서는 반드시 일찍에 출방해야 응방할 수 있으므로 그 시관의 수를 상례대로 마련하여서는 안 되겠으니 많이 자정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대신의 뜻과 예조의 뜻도 다 그러하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아랜대로 하라. 무가의 시관도 두 운을 마련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0월 14일 임자 12번째 기사 호문관 부제약 이의여림 등이 아뢰기를 대저 이번 거둥은 능을 위한 것입니다.
그늘 신들이 보건대 문과와 무과의 인재를 시취하라는 명이 이미 내려졌으므로 경유의 유생들이 많이 내려와서 어지러이 상소합니다. 대저 치제라는 것은 부제를 제게하여 그 제게를 다하는 것인데도 도중에 이처럼 어지러이 상소하니 신들은 성경에 전일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조정조에서는 주인이라 이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임시하여 유생이 지향하는 것을 보고 차마 무심히 지날 수 없으므로 생원만을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전례가 되어 오늘날에는 예사로 여겨 별시한 지 오래지 않아 또 주인하니 도리어 요란할 뿐더러 뒤의 관례가 될까 염려됩니다. 더구나 지금 천변이 거듭 이르러 겨울 안개가 날마다 계속되니 이것은 진실로 공구수성하는 도리가 아닌 데다가 또 친제의 성의에 있어서도 전정하지 못함으로 아뢰입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당초의 본인은 능에 참배하기 위하여 거동하는 것인데 길가에서 유생이 어지러이 상소하므로 사풍이 매우 아름답지 않으니 아랫바가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유생으로서 누가 과거에 나아가려는 마음이었겠는가. 이 때문에 그러다 할 수 없거니와 이미 대신과 의논하였고 날짜도 임박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또 인재를 취치하는 것은 번화한 일이 아닌데다가 조정에 쓰려는 것이니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M자 13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동쪽과 서쪽의 외지는 군사들이 말을 타고 버려서 있는데 이는 어전에서 보이는 곳이므로 마음대로 말에서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밤낮으로 오래 말을 타고 진에 붙어 있을 수 없으니 편리하게 하라고 선정관 김윤종을 보내어 대장에게 말하라. 근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은 임자 14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저 부적된 사람과 본디부터 사는 자라면 괜찮으나 혹 본디부터 사는 자가 아니거나 저기 있는 자가 아닌데도 본디 살던 사람이 자손님을 빙자하여 시험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받는다는 말이 있어 경외의 유생이 요란하게 모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의 유생이 다 시험에 들어올 수 있으면 능에 거둥하여 시취하는 뜻이 없으니 적에 들어있고 본디부터 사는 사람 외에 시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과연 아랫바와 같이 본디 살던 사람이 자손을 다 시험에 나오도록 허가하였으므로 이처럼 어지러우니 적에 들어있는 사람과 지금 사는 사람 외에는 일체 시험에 나오는 것을 허가하지 말도록 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4일 M자 15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연호 때의 무과의 전시에서는 위에서 칠림하여 시취하고 또 입시하는 대간이 있으므로 따로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시라고는 하나 이번에는 강을 건너서 시취하므로 획수를 계산할 때 대간이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양세에서 각각 이론을 보내도록 명하는 것이었단가 하며 윤인경이 병조임으로써 아뢰었다. 사중에서도 옳게 여깁니다마는 전례가 없으므로 엿듣지 못하였습니다.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근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시광은 설서 허항을 보내 문안하고 물선을 바치다. 근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장원의 아래기를 능에 참배한 뒤에 환가하실 때에는 마취로 하면 쥐라 하고 연조라 하면 고치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연으로 환가하도록 하라. 정원이 아래기를 했는데 이렇게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매상의 상이 익선관과 골룡포를 갖추고 연을 타고 통과하고 백가는 다 시복 차림으로 수거하는데 짙은 안개가 껴 지측을 가릴 수 없었다. 병명의 상이 참포를 갖추고 소유를 타고 능 앞의 홍문 밖에 이르러 요에서 내려 걸어가서 의식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수거한 백가는 단복으로 배제하였다. 제사가 끝나고서 소차에 들어갔다가 조금 뒤에 능에 올라가 봉심하는데 찬례사 김극성과 참봉, 신홍류 등이 길을 가리키고 승지와 사관이 시위하였다.
봉심을 끝내고 도로 소차로 내려왔다. 참포는 임금이 입는 담청색 예복을 말한다. 찬리에사는 제향 때 임금의 행례를 전도하는 사신이다. 예조 판서가 맡는 것이 상례이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친제하려 한지 20여 년인데 이제 비로소 거행할 수 있었고 또 음우를 염려하는데 이제 마침 청명하여 제사하는 일을 잘 거행하였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성중조에서는 헌관과 집사에게 다 자급을 주었으나 이번에는 태묘에서 친제하고 자급을 준 지 오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줄 수 없으니 헌관과 집사에게 각각 아마 한 표를 주라. 또 임금이 지나는 곳은 백성의 폐해가 매우 많으니 여주 등 6고을은 전조의 반을 감면하라. 또 여주와 이천 등 고을의 향교에서 각각 쌀 30석을 내리고 향교에 각각 쌀 30석을 내리고 용인의 향교에 쌀 20석을 내리도록 하라. 중조실록 63번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5번째 기사. 진시의 상이 도로 빈선관에 나아가 시제 전알 영릉이란 제목의 송을 촉각하여 짓게 하였다. 청심루로 올라가니 여강 건너편에서 무과의 시관 등이 거자를 거느리고 쓱배를 하고서 곧 운으로 나뉘어 육령을 쏘았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6번째 기사. 양로연을 거행하고 종제를 공개하였다. 여주 목사 이희보가 들어가 참여하였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7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지금 제변이 있으므로 음악을 쓰지 않아야 하겠으나 노인들을 위하여 음악을 연주하려 한다. 성중조의 옛날을 보면 노인이 다 일어나 춤추었거니와 지금은 제변이 있으므로 일어나 춤추게 하는 것이 미안하나 노인을 위한 일이고 또 드문 거사이니 궁벽한 촌간의 노인이 다 일어나 춤추게 하여 영행을 보이는 것이었다는가 하며 정광필과 심정이 아뢰기를 저 궁벽한 촌간의 노인이 이러한 성사를 만났는데 어찌 우연하겠습니까? 제변이 있는 때일지라도 무시나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만대에 유전할 성사이니 늙은 사람을 다들 기쁘게 하여 일어나 춤추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주소를 시켜 노인들에게 말하여 일어나 춤추게 하였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8번째 기사. 무과의 효력 부위 이지강 등 11명을 뽑았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9번째 기사. 대선 긴급입 장영청 언호 지평 이억순 윤풍형 대사관 유윤덕 헌납 정만종 정은 김치운이 아래였다. 올봄에 이미 식년시가 있었고 가을에 또 별시를 크게 거행하였는데 이제 또 여기에 와서 쉬취하니 이것은 진실로 잦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조종조에서 하던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감히 아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쉬취한 수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느 때에는 별시를 크게 거행하더라도 10여인을 넘으면 적다 할 수 없는데 더구나 이번에는 6고을 사람만을 뽑아 시험하고 수는 10여인이나 되었으므로 이것은 지나치게 많으니 재량하여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10번째 기사. 문과의 생문 식석간 등 3인을 뽑고 신석간 등 3인을 뽑고 대간들에게 전교하였다. 오늘의 주인이 문과는 3인이고 무과는 11인이다. 무과의 수가 15에서 16인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많다 하겠으나 지금은 11인 뿐이고 또 다 규정에 든 사람이며 이미 출방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전에 성균관에서 알성한 뒤에 별시하였을 때에도 문과의 수는 적고 무과의 수는 많았는데 조정의 무리가 또한 변방에 사변이 있으므로 무사를 많이 뽑아서 서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출방하지 않았다면 요령하여 처리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이미 출방하였으므로 고칠 수 없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11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사옹원에서 술과 고기를 마련하도록 시켜 법무관의 시관이 되지 않은 인원으로 하여금 좌우상 대장에게 주도록 하여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12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육아하지 않고 파반하더라도 도로 청심루에 나간 뒤에 삼관이 문반과 무반이 신내를 거느리고 사계, 사화, 창부, 천동을 갖추고 강가에서 오르내리며 삼관을 시켜 신내를 부르게 하고 정의하면 이것도 영광이 될 것이며 보는 사람들을 고마여 참여된 자가 또한 스스로 행복하게 여길 것이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13번째 기사 단의 3년과 주의 4영을 정원에 주고 일렀다. 단의는 포영사 안윤덕, 지응사 한형륜, 경기관찰사 김극계에게 나누어 내리고 주의는 경기도사 박광필, 여주목사 이희보, 이천부사 박조, 용인현령 윤형중에게 나누어 내리는 것인데 이것은 포영사, 지응사, 관찰사와 세고리 수령들이 요즘 많이 근로하였으므로 내리는 것이다. 산하지 말라. 단의는 비단옷이고 주의는 명조옷이다. 준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14번째 기사 신씨의 상이 청심루 대문에 나아가 문과와 무과의 창방에 이어 하례를 받고 예가 끝나고서 청심루에 돌아갔다. 준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5일 개축 15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노인들에게 서울의 양로연에서는 의례 가자를 주나 시골 노인에게는 때때로 하지 못하니 각 고을 노인 중에 양인에게는 가자를 주고 천인에게는 관, 목면, 두필과 정포 두필을 주도록 하라. 또 능참봉은 집사가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모두 말을 주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아침에는 안개가 짙었다가 오후에 개었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과천, 양지, 광주 등 고리 수령과 여기에 온 모든 자사원에게 두루 별조공 일정을 씩을 내리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종묘에서 친제하던 때의 찬예사 김극성과 제사를 모신 승지에게는 다 다른 집사의 예의에 따라 각각 한 작업을 올려주되 자궁한 자에게는 대가하고 이번에 배릉 때의 찬예사와 제사를 모신 승지에게도 다른 집사의 예의에 따라 각각 아마 한 피를 주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에는 갑인 네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문과의 시권을 다시 보고자 하니 시권과 문과, 무과의 방목을 대의주정에 가져오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시제를 할 때에 전조한 곳을 빈선관이라 부르던데 이 이름을 지은 자가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 뜻은 어진 선비가 유람하는 곳이라 하여 이와 같이 이름을 걸었겠으나 빈선이란 말은 사람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능침이 계시므로 임금이 자주 거동하는 곳이니 이 이름은 고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내가 이 이름을 고치려 한다. 빈선의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누가 목사일 때 이름 지은 것인지를 물어사래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이관은 본디 동별실인데 장항공이 목사일 때 빈선이라고 고쳤습니다. 남곤이 이름 지었다. 그 빈선이란 이름은 호중한 재상들이 다 좋지 않다 합니다. 이름을 내리시겠다는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빈이라고 이름을 고쳐야 하겠다. 영빈이라는 이름이 계승부에도 있으나 이 고을과 계승부는 처소가 각각 다르니 같은 이름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거든 정원의 의논하에 아래라. 액자를 걸게 해야 하겠다. 함에 정원이 회개하기를
휘피할 일이 있으면 을에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 영빈이란 이름은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액자를 써서 현판하라고 목사를 불러서 말하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의 6번째 기사. 평명의 상이 용복을 갖추고 마주하로 동가하는데 호종하는 인원이 비로소 삽부하고 수과하였고 대교의 내가에 대주정하였다. 삽부는 용복의 모자의 깃털을 꽂음을 말한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7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조정에서 진상하는 술 20호를 종친부, 의정부, 홍문관에 나누어 내리라. 산하지 말라. 지형사가 대주정에서 을의 물순을 봉진을 한다. 준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8번째 기사. 표신 2부를 내어 정원에 내리고 이르기를 선정관 강이화를 좌상 우위장에게 김윤종을 우상 좌위장에게 보내어 각각 군사 100명을 내어 이천의 파오달 좌우에 결진하게 하라 하였는데 강이화와 김윤종이만 사례기를 군사를 낼 것을 좌상과 우상의 위장에게 말하였더니 표심만으로 군사를 낼 수 없고 반드시 밀부를 합험하고서야 할 수 있으니 다시 여쭈어야 하겠다 합니다 하였다. 이윽고 좌상의 종사관 원팽로가 대장 심순경의 뜻으로 치게 하기를 선정관이 표심만을 가지고 위장에게 와서 군사를 내라고 말하였는데 무릇 군중에서는 반드시 밀부와 표신으로 합험하고서야 하므로 위장이 신에게 치부하였습니다. 신이 이 때문에 다시 여쭙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군사를 쓸 때는 밀부와 표신으로 합부하고서 하거니와 이제 표신만으로 군사를 내라고 말한 까닭은 위장의 응변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위장이 치품한 것이 옳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9번째 기사. 미시의 상이 애련정에 나아가 양로연을 거영하고 어제한 전할 영흥 후삼 읍 양로연이라는 7은 율시를 입시연 대수 인원을 시켜 다 지어 바치게 하였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10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세골의 노인은 다 공개하게 하였으나 유생을 공개하는 일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사옹원을 시켜 말하도록 하라. 여주에는 우부 승지가 달려가서 그 교관과 교생을 공개하고 이 고을은 주하 승지가 공개하고 용인은 도승지가 공개하도록 하라. 충주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11번째 기사. 어떤 늙은이 이름은 김계남이었는데 늘 아내 부복함으로 상이 도승지 이효환을 시켜 물었더니 늙은이가 아뢰기를 신은 연한 부부인의 묘지기로서 용인에 사는데 그 공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답답한 뜻을 고합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그의 말은 법을 어긴 것이니 곧 내보내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12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노인들이 이미 선운을 마셨으니 여주에서 한 대로 일시에 일어나 춤추고 나가게 하라 하였다. 노인들이 일어나 춤추고 나가니 시위하던 종제도 차례로 나갔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13번째 기사. 호조 참판 선주를 향교에 보내어 치제하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14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일 매상에 동가하겠으니 짐작해서 회의하겠고 안개가 짙어 개지 않거든 횃불을 받들도록 하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6일 갑인 15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황궁할 때에 복야청 대장과 일소순청 대장이 각각 그 앞길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결진하면 4대의 군사가 길이 막혀 통행하기 어려우니 복야청의 군사를 그 청의 서쪽에 있는 서운관 길 위부터 사도시 의빈부 앞길의 서쪽 군영이 있는 곳까지 버려 서거니와 일서순청의 군사는 그 청의 서쪽부터 종로의 한 길 가운데에 결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시경은 문하 김광준을 이천 숙소에 보내어 무난하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4년 10월 17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매상에 동거하여 오천역 앞에서 소주정하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한 여인이 오천역 길가에서 진의를 바치니 상이 별감에게 명하여 받게 하고 이어 도승지 이환에게 전교하기를 길가에서 버섯을 바쳤는데 한 꼭지가 매우 크다. 바치는 장성이 지극한 것을 생각하여 받게 하였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92세의 안악이 집에 있으면서 가서 바치게 하였다 한다. 여느 때에도 노인에게는 관목면을 주니 이제도 관목면 2정과 관정포 2정을 내리도록 하라. 그 집이 가깝거든 별감을 시켜보내고 멀거든 그 사람에게 주어 보내도록 하라 하며 이환이 아뢰기를 이는 학생 강증의 종인데 그 아들 강형종도 여기에 왔으니 주어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 이는 참버섯이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고사 때 영인에게 관목면 20정과 관정포 20정을 주리 하니 용인 숙소에 드리라. 고사 때 음악을 연주하고 왕자군들에게 술을 먹이기 때문이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길가에서 서과를 바치는 여인이 있으니 받고 관정목 두 피를 내리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여섯 번째 기사 진시에 동거하여 양지현 앞 송항에 대주정하고 종지를 공개하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일곱 번째 기사 명하여 앞뒤 산 꼭대기에서 매를 놓아 꽁을 잡은 자에게는 술을 먹이게 하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여덟 번째 기사 미시에 동거하는데 상이 말에 오를 때 말 제갈이 벗겨졌으므로 주연한 내승 등 이성희, 김경석, 김말손, 이수옥이 아뢰기를 어마의 제갈이 벗겨졌습니다 하니 상이 말을 멈추고 제갈을 채웠다. 신시 초에 대가가 용인 숙소에 닿았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아홉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주정한 뒤에 말에 오르실 때 어마의 제갈이 벗겨져 말을 멈추고 장황하였습니다. 말의 성질이 길들여지지 않았더라면 제어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말이 다행하게도 길들여졌으므로 제갈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위하는 내성이 단속하지 못한 탓이니 추고하소서. 또 견마배들도 살피지 않았으니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말에 오를 때 말이 순종하지 않은 듯하므로 어째서 그런가 생각하고 다시 보니 제갈이 벗겨졌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처음부터 제갈을 채우지 않은 것이겠는가? 말의 머리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 큰 말의 굴레를 작은 말에 씌웠으므로 말이 스스로 벗겼을 것이다. 번번이 주정에서 다른 말로 갈아탔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추구할 것이 없으나 잘 살피지 않았으니 행공 추구하라. 견마배도 주에다 추구할 것 없으니 마장을 놓은 견마배들만 추구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여러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이전에서 행한 양로 연대와 송항에서 공개할 때에는 지형이 좁으므로 홍문관과 대가는 장관만을 들여오게 하였으나 이곳은 땅이 넓고 또 시종하는 신사가 근로하며 수거하였으므로 다 공개하게 하였으나 대관과 홍문관은 다 들어와 참여하게 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호 11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여 아뢰기를 신들은 여기에 왔어야 비로소 어승마에 제갈을 채우지 않아 어좌의 때에
순하지 않았다는 기별을 듣고 못 견디게 놀랍습니다. 내생의 소임에 달리 무슨 일이 있기에 단속하지 못하였습니까? 조국을 시켜 추구하소서. 견마배도 이미 추구시켰으나 역시 소임을 삼가지 않았으니 모두 조국을 시켜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제가를 벗은 일은 무사람이 다 놀랐으므로 아랫말은 매우 마땅하나 처음부터 제가를 채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의 머리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때문에 제갈이 벗겨졌을 것이다. 더구나 내승은 몸소 안장을 놓는 것이 아니니 다만 단속할 뿐이고 시위하는 일이 요기 남으로 이미 행공시켰다. 견마배는 잘 살피지 않았으니 조옥에 내려 추구하도록 하라 하며 대간이 또 아뢰기를. 내승이 몸소 마장을 놓지는 않았으나 어승마에는 한정된 수가 있고 말의 머리가 크기도 다 알므로 굴레의 크기를 다 말의 머리에 맞게 해야 할 것인데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전혀 잘 살피지 않았으니 부득이 조국을 시켜 추구하여 그 조를 알게 해야 합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양사가 합사하여 뜰에 나아가면 승지로서는 색승지가 없더라도 제자 한 승지가 곧 나와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승지가 제자하여 있어도 색승지가 없다여 곧 나와서 만나지 않았으므로 대간을 대우하는 데 매우 매몰하였습니다. 제좌한 승지, 도승지 이환과 동부승지 송수권을 추구하소서 하니 선교하였다. 내승을 추구하는 일은 조옥에 내리면 부득이 내승을 내야 하거니와 헌부를 시켜 추구하더라도 역시 추구하는 것이니 반드시 조옥에 내릴 것 없다. 또 승지는 그 일을 맡은 관원이 없더라도 죄자한 승지가 곧 나와서 만나야 할 터인데 곧 나와서 만나지 않았으니 행공 추구하도록 하라. 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의미어 12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세곳의 숙소와 대주정, 소주정에는 배설한 진장목과 집이 매우 많은데 이는 다 백성의 힘으로 장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수령들은 백성의 고혈인데도 백성에게 도로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전설사의 장목에 외공이 있으니 이 장목을 전설사에서 쓰고 외공을 들면 백성의 폐해를 들 수 있고 집도 사복시에 드리고 그 외공을 줄이면 또한 백성의 폐해를 들 것이다. 말에게 먹일 수 없으면 겨울철 눈이 깊이 쌓일 때에 땅에 까는 집을 새 대궐에 입직한 군사에게 주는 것이었단가. 경기 관찰사에게 물으라 하며 승기가 관찰사의 뜻으로 회개하였다. 이 배설한 장목과 짚은 여러 고을의 수령이 몬 것이니 신도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상교가 이러하시니 민간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묘 13번째 기사. 신씨의 양벽정에 전조하여 양로연을 행하고 종제를 공개하였는데 용인 현령 윤중형도 들어가 참여하였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묘 14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노인들이 이미 선원을 마셨으니 이천의 전례에 따라 한꺼번에 일어나 춤추게 하라 하매 노인들이 그제야 한꺼번에 일어나 춤추고 나갔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7일 을미온 15번째 기사. 향교의 문묘위에 사신을 보내어 취재하게 하다.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8일 병진 첫번째 기사. 세자가 시광은 필선 이기를 용인 숙소에 보내어 문안하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8일 병진 두번째 기사. 정광필과 심정이 아뢰기를 지나온 각 고을에 배설하였던 진장목과 짚을 전설사와 사복시에 날라드리라고 명하셨다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상교와 같이 다 백성의 힘으로 장만한 것이므로 서울로 날라드리게 하고 그 외공을 들면 또한 백성의 폐해를 들 수 있을 것이니 백성을 아끼는 뜻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을의 장목을 서울로 날라드리게 한다면 백성을 시켜 나르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먼 길을 어찌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서울에 올라가 사서 바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어찌 배단이 없겠습니까? 저 여주 등 고을의 장목과 짚을 수로로 나르더라도 빈 짚을 어찌 말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땅에 까는 짚을 군사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면 경창에도 빈섬이 있으니 이것은 아주 사치에 맞지 않습니다. 백성이 장만한 것이므로 헛되게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장목과 짚과 쌓아둔 뗄나무를 경기 관찰사를 시켜 각 골에 나눠줘 그 관사의 비가 새는 곳과 원의 무너진 곳에 기와를 구워 수리하는 데 쓰게 하면 될 것입니다. 백성의 폐해를 들고자 하시는 성인은 지당하시나 다시 짐작하여 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전조의 반을 감면하고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푸셨으니 은택이 지극하거니와 이제 장목과 짚을 나르도록 명하신다면 신들은 아마도 은택에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다리를 만드는 데 썼던 나무와 여러 곳에 배설하 했던 장목을 다 호조를 시켜 구처하게 하였는데 백성이 날라들이지 못하고 다들 서울에 와서 사서 바쳤으므로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였는데 이것도 날라들이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잔교하였다. 쇠고리 숙소와 대주정, 소주정에 배설하 했던 장목과 집 따위 물건을 위해서 생각 없이 날라들이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백성이 고혈로 장만한 것이므로 그 장목은 전설사례에 들여 그 외공을 들고 짚은 사복시에 들여 또한 외공을 들어주어 이미 장만한 백성은 그만이거니와 아직 장만하지 못한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자 경기감사에게으로써 이미 여주와 이천의 장목과 짚은 배로 나르게 하고 용인의 장목과 짚은 육로로 나르기가 어려우므로 땅에 깔았던 짚은 본업에 주고 장목만을 나르게 하였다. 그러나 백성에게 폐해가 있다니 굳이 상납시킬 것 없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매상에 동가하여 낙생역에 소주정하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였다. 좌상과 우상의 군사들이 산야에 오래 머물러 있으므로 내가 서울에 들어가기 전에 파진시키려 하였는데 한강에 이르러서 파진할 것인가 양재역에 이르러서 파진할 것인가 하며 이 항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쭈려 하였으나 아직 못하였습니다. 당초의 사목으로는 황궁한 이튿날에 파진해야 합니다. 오늘 파진하면 한강을 건널 경기, 강원도, 개성부 등의 군사가 5,530여 명이고 그 수정이 또한 이 수보다 훨씬 많으니 날이 저물면 먼저 건너려고 다투다가 물에 빠지는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제천정에 전조하신 뒤에 날의 조물을 모아 여주어서 해야 하겠으나 내일 일찍이 파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그렇다면 내일 파진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8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사시에 동가하여 양재역에 대주정하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8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오시에 동가하여 정자선에 올라 한강을 건넜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8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제청정에 나아가 종제를 공개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파원부원군 윤여필이 문안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아니 잔교하였다. 들어와 참여하게 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8일 병진 여덟 번째 기사 신씨에 동가하였다. 백간이 시복 차림으로 영도교에서 지영하였고 동대문과 돈화문을 거쳐 환궁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은에 전교하였다. 선능에 친제하는 것은 내 본의이고 대간이 또 참배해야 마땅하다고 아뢰었으므로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은 다 이미 먼 능에 참배하였는데 또 선능에 참배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 하였으나 나는 거행하고자 하였다. 이제 다시 생각하니 강물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배다리를 고쳐놓는 배단이 없지 않고 상선이 여러 날 얽매여 있게 되는데 혹 29일에 사고가 있어 물려 거행한다면 날씨가 점점 추워져 얼음이 열게 되어 백성의 폐해가 이미 많아지는 데다가 또 배표와 객인을 접견하는 일이 있으므로 가서 참배할 겨를이 없을 것이며 또 선능에는 친제를 전에 이미 여러 번 하였으니 이번에는 대신을 보내어 제사해야 하겠다. 전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1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의금부도사 원희정과 이찬조의 공사와 이찬조의 아들 이양의 상언을 내리면서 이렀다. 이 공사와 이양의 상언을 보면
원희정과 이찬조는 도가로 먼저 갔는데 가정 난관으로 잘못 알고 잡아왔다 하였는데 이것은 색성지가 잘 살피지 않고 의금부도 공사를 잘못 만든 것이니 이 뜻을 빨리 의금부에 일러 분변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주하성지 윤인경이 아뢰기를 신은 도가 난관이 앞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따라 좌우에 협련 난관이 있어 시위하며 단속하는 줄 몰랐습니다. 사목에는 가정 난관만이 있고 도가 난관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승전을 받들었는데 정승 영상과 좌상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도가 난관 이외에 따로 좌우의 협련과 당직청의 난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니 도승지 이환에게 전교하였다. 정은은 도가 난관이 있고 또 가정 난관이 있는 줄 몰랐으므로 이와 같이 하였으나 성전을 받을 때에 의금부의 당해관이라고 하였으면 의금부가 스스로 분간하여 추구하였을 것인데 이번에는 이름을 들어 전제를 받들었으므로 의금부의 공사가 이러하였던 것이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9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가정난관을 물었을 때에 누가 이 찬조와 원희정이라 하였는가 하며 회개하기를 당직 난관 윤영이 말하였습니다 하니 정원의 전교하였다. 남효문과 정복겸의 일로 관계되지 않은 사람을 추구하였으니 이것은 의금부가 잘못한 것이다. 그 당상을 행공 추구하고 이 찬조와 원희정은 놓아보내라. 또 추구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주정에 잡아왔으니 이것은 색성제의 잘못이다. 역시 행공 추구하라. 또 당직 난관 윤영은 가정 난관을 물었을 때 잘못 알고 이 찬조 등이라고 말하였으니 아울러 추구하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19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주윤손의 계본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계본은 해조를 시켜 빨리 공사를 만들게 하라. 또 그 올려보낸 뒤의 머리는 주서를 보내어 보게 하라. 사관을 시켜 보게 한 뒤에 한성부에 보내어 야인이 왕래할 때 지나간 길가에 묻어두게 하는 것이 관례이다. 하였는데 그 계본은 다음과 같다. 이달 14일 오후 양윤희의 첩정에 상토 경내의 자성 혼야동 등에서 적의 형적을 살피는 일을 관계부사 고자겸과 함께 의논하여 지난 11일에 자성에 이르러 결진하여다가 적을 만나 추격하였는데 척후 김수경이 한 사람을 쏘아 맞춰 참수하고 내검이 이환 등이 두 사람을 쏘아 맞히고 별시위 김세원도 한 사람을 베었으며 12일에 전군이 상토진으로 돌아왔다. 그 벤 괴 2급 활 3장, 철전 8개, 모저피라도 3부, 미식대 2개를 감봉하여 김수경에게 주어 날라보냈다 하였습니다. 저들은 구축한 이래로도 오만하여 마음을 고치지 않고 경작하고 어렵하며 오로지 우리 땅인 곳을 마음대로 마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난 갑신년에 어렵하는 사람을 베어 장대에 걸었는데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그해 가을에 화곡을 밟아 손상하였으므로 많이 잡아베어 여러 번 병위를 보였는데도 거의 징계되는 것이 없으니 매우 사납습니다. 또 자성 등은 상토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늘 채탐하는 곳인데도 적의 무리가 뜻대로 머물러 살고 산 위와 산골짜기에 망부는 막을 많이 설치하였는데 이번 척후 때에는 몇 부리에 나눠 올라가 연기를 올려 서로 응하였으니 다른 뜻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저들이 수상에 둔병하여 도둑질한 계책을 꾸민다는 것을 여러 번 와서 고하니 그 흉악하고 교활한 술책을 쉽게 살필 수 없습니다. 만포 이남은 각 진보가 강을 따라 버려 설치되어 있으므로 몰래 엿보고 입구하기가 어려울 듯하나 만포 이북은 저기 강가에 버려 살고 건너오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허술한 틈을 타서 몰래 발동할 것이 또한 염려되므로 금강과 수영패의 날랜 사람을 추파, 이동, 상토 등에 나눠 보내고 그 나머지 각 진보도 삼가 조치하고 사변에 대비하게 하였으며 벤 머리와 활과 화살은 위의 김수경에게 주어 감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0일 무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평안도 절도사가 보낸 호인의 머리는 주석 김광진을 보내어 보았더니 머리털이 아직 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젊은 사람일 것입니다. 전례에 따라 해설을 시켜 묻어 놓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23년 10월 20일 무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유, 여림 등이 아래기를 대저국가에서 대리의 일을 하면 대관이 규철하는 것이 규례인데 전에 종묘의 동향 대제의 서계를 받을 때에 집이 대장 전수가 사고를 청탕하고 대사원 긴급핍이 홀로 진참하였습니다. 대사원은 피험하고 하관을 추구하기를 청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법사가 회의하면 간원이 규철해야 할 처지인데 또한 하지 않았으니 왜 이가 다 온편치 못하게 여깁니다. 대저 대간의 직임은 백사를 귀찰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신들은 아마도 기강이 회의하고 다시는 떨치지 못할 듯합니다. 모두 가소서. 접대 본관이 백간을 갈 것을 청하고 이제 또 아래는 것은 소유한 듯하나 이것은 큰일이고 또 외이가 있으니 신들이 외람되게 시종의 반열에 있으므로 아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 우인이 사고가 있어 서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는데 내가 무슨 까닭으로 그러하였는지 모르니 물어야 할 일이다. 대저 대간 우인 전수가 사고가 있어 참여하지 않았으면 홍문관이 아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여느 때에는 헌부의 잘못을 간원이 규철하고 간원의 잘못을 헌부가 규철하면 양사에 다 잘못이 있어야 홍문관이 아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배반에 관한 실의이니 감찰이 의뢰에 금속하여 조정이 잘못한 일은 법사가 규정하는 것인데 더구나 대사헌이 장관으로서 입참하였으니 이것은 대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찌 규검할 수 없겠는가. 대간 우인이 입참하지 않은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은 옳으나 대사헌이 비엄하고 하관을 추구하기를 청하지 않은 것과 간원이 규철하지 않은 것을 그르다 하여 양사를 한꺼번에 모두 갈기를 청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온편치 못하다. 전일 익명서 성균관의 정록청에 방을 걸어 재상의 일을 논한 것과 감찰들의 세체의 일에 대하여 위에서 그 사실 여부를 모르고서 문득 대관을 갈았는데 법무관이 헌부가 찾아내어 주의를 다스리지 않은 것을 논박하여 갈았었다. 그 뒤에 과연 잘 살펴보았더니 익명서는 아비와 아들 사이라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고 세체의 말도 사중에서 낸 것이 아니라 경제에 모였을 때 저희끼리 희롱한 말이었다. 그때 온편치 못하다고 여겨 말하려 하였으나 어느 일이 그러다고 조목을 들어서 말하라 이었으므로 말하지 않았다. 대간을 번번이 아랫바에 따라 한꺼번에 다 갈 수 없거니와 이 일은 내가 홀로 결단할 수 없으니 삼공에게 수의하여 조처하겠다. 지난날 이 일마다 또한 외의가 있다 하여 의논이 시끄러웠으므로 마침내 조정을 어지럽게 만든 것이다. 조광조 때의 일을 가리킨다. 이는 매우 마땅하지 않거니와 대저 외의라는 것은 지 사사로운 뜻으로 떠드는 것일 뿐이니 그 시비를 살펴서 해야 할 것인데 양사를 한꺼번에 다 갈면 대간을 대우하는 것이 중하지 않을 듯하다. 법문관이 번번이 대간을 요동하는 것은 위에서 매우 온편치 못하게 여긴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관 오원이 서계를 받을 때 무슨 사고가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는가 수의하기 전에 바삐 상고하여 아래라. 또 삼공을 곧 명소하라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탈단자를 함께 드렸다 하였다. 집이 최중년, 장령, 상진, 지평, 이억소는 앓고 장령, 정언호는 사퇴하고 전, 지평, 윤, 풍형은 서연본으로 미처 수참하지 못하여 대선 김급필만 진참하였습니다. 진조실록 63권 중종 23년 10월 20일 무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강필, 좌의정 심정, 우의정 이행 등이 명을 받고 오니 전교하기를 이제 홍문관이 아뢰기를 종묘의 서계 때에 대사원 이외의 대관이 다 참여하지 않았는데 대사관이 논박하지 않고 간원도 논박하지 않은 것은 다 그러다고 생각하며 또 외의가 있으므로 아랜다 하였으나 내 생각은 이러하다. 대저 대관의 책임은 매우 중하거니와
홍문관이 논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부득이 논할 일이 있으면 논박하기는 하나 어찌 요긴하지 않은 이로 가벼이 대간을 논박하여 자주 갈 수 있겠는가. 단일 헌부를 논박하였을 때 요긴하지 않은 이로 전수를 갈았으므로 내 마음에 온편치 못하다고 여겼으나 대간이 제 하관의 잘못을 듣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옳든 그르든 벼슬을 갈았을 뿐이고 그 일의 시비를 묻지 않았는데 뒤에 들으니 익명수의 일을 거론하지 않은 대간이 옳았다. 감찰이 저희끼리 희롱한 말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더라도 어찌 대간 전수로 논박하여 갈기까지 할 일이겠는가. 이번의 일을 보면 과연 대간의 하관 전수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온편치 못하나 다시 생각하니 황문관이 참여하지 않은 자를 논박하는 것이라면 모두거니와 장관이 참여하였는데 무슨 일을 교찰하지 않았겠는가. 더구나 예의에 어그러지는 일은 감찰이 교찰하되 그 중에서 크게 어그러진 일은 대사관이 스스로 교찰할 수 있는데 대사관이 하관을 논박하지 않고 간원도 헌부를 교찰하지 않았다 하여 양사 전수를 논박하여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하다. 놀라운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왜 이에 핑계대어 그 패단이 없지 않다. 내가 보건대 전에 조광조 등이 홍문관에 있을 때 왜 이를 핑계대어 번번이 대간을 논박하였으므로 대간이 직무에 오래 있지 못하고 홍문관이 시키는 데 견주되어서 하였으니 그 끝의 패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마는 그때는 보는 자가 괴이하게 여기지 않아서 마침내 큰 패단을 이루었다. 지금 홍문관은 무심히 논하였을지라도 후진이 이를 핑계삼아 일마다 가베이 대간을 논박하게 된다면 마침내 큰 패단을 이룰 뿐더러 대간이 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대간은 홍문관의 잘못을 논하는 것이 없는데 홍문관은 도리어 자주 대간을 논하니 국가에서 관을 둔 체제가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내가 일찍이 보건대 홍문관이 대간을 잘못 논하면 뒤에 대간으로 나온 자가 그 잘못을 규정하였는데 지금은 홍문관과 대간이 마찬가지로 구태여 지난 일을 논하지 않으므로 이 시비를 모르겠으니 이것은 점점 예전과 같지 않아지는 것이다. 대간의 잘못은 홍문관이 논하나 홍문관의 잘못은 누가 논하는가? 그러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여 대간을 거취 하는데 대신에 이미 패단이 있는 줄 알면서 고식하여 말하지 않고 길들게 하여 뒤패단을 가져온 뒤에야 감개하는 것은 말단의 일이다. 하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익명소는 그 뜻이 본디 그 일을 퍼뜨려서 남에게 보복하려는 것이니 그것으로 중상되는 바가 크므로 얻어보더라도 발설하지 말도록 이미 법을 세웠는데 도리어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박하여 갈았으니 유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아리려 하였으나 대관이 이미 파직되었으므로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제 간원이 헌부를 논하지 않은 것을 그러다 하여 가려는 것도 사체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상교를 들으니 신들의 생각도 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 배단이 한번 이루어지면 안 되겠으니 반드시 이 배단을 없애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륜에서 농기한다면 오히려 괜찮겠으나 이러한 일을 어찌 거론하여 교철할 수 있겠습니까? 재상일지라도 이렇게 할 수 없거니와 홍문관이 어찌 대간을 교철하는 벼슬이겠습니까? 그 뜻에는 이것은 언론의 일이라 하였겠으나 대간은 각각 그 책임을 달리하는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간은 이미 논박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갈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아랫바가 매우 마땅하다. 뒤패단이 없는 일이라면 어찌 감히 논하였겠는가. 대저 일은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커지는 것이 있다. 홍문관의 직임은 경국대전의 문헌을 다스리고 고문에 대비한다 하였을 뿐이니 어찌 대간을 규금하려마는 대간의 잘못은 사람마다 감히 논할 수 없으므로 홍문관이 예전에도 논한 때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관을 두어 대간을 규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대전을 따르는 것이 매우 옳겠으나 일괄하여 논할 수 없으니 홍문관은 대간의 잘못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간은 옳든 그르든 논박받아서 내가 갈지 않으려 하더라도 형사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내가 조정이 안정되게 하려고 번번이 대간을 갈고 홍문관의 패단을 논하지 않은 지 오래거니와 홍문관은 논사하는 지위에 있어 바르게 임금을 계도하는 것인데 익명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그러다 하니 이것은 사체에 크게 어그러지는 것이다. 경들이 뒷날에 홍문관이 대간을 규검하는 버릇을 막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어떻게 하려는가. 말로 막을 수 없거니와 이 한 가지로 논하며 그 잘못이 없지 않으나 크게 다스릴 수 없으니 그 벼슬만을 갈아서 조중에 편출하는 것을 보아야 그 잘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물을 이미 가려서 차임하였으므로 어지러이 갈지 않아야 하겠고 마땅한 사람을 얻기 어렵겠으나 대가는 다 갈고 홍문관은 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시비를 모를 것이다.
대가는 논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갈아야 할 형세이거니와 홍문관은 그 잘못으로 갈면 사람들이 그 시비를 알 것이니 또한 어찌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사헌부 관원의 탈하 문서를 내리면서 이르기를 대간 오원은 무슨 까닭으로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내가 모름으로 상고하게 하였더니 그 까닭이 이러하였다. 대간은 논박받았으므로 갈고 홍문관도 그 잘못으로 갈도록 하라. 다만 홍문관은 인물을 가려 쓰는 곳이므로 가벼이 갈 수 없겠으나 일마다 명백히 하고 써야 조정의 일이 바로워질 것이다 하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홍문관이 언사로 갈리면 또한 언로에 방해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의 뜻이 이러하시면 그 사람들의 추향은 반드시 그렇게 되려 하지 않아도 절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쌓인 버릇의 폐단이 그렇게 된 것이니 위에서 그 말을 취하지 않으시면 절로 그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말을 즐겨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면 위의 뜻의 추향을 알 수 있겠으나 전에 내가 본 바에 대간을 자주 가는 패단을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닌데 무슨 발로 그 패단을 바로잡겠는가. 다른 일이라면 위에서 따르고 안 따르기를 달려 있을 뿐이다. 대간을 논박하여 가는 일은 내가 즐겨 따르지 않더라도 형세가 그렇게 하기 어려움으로 고우식하여 본분이 갈았으니 위의 추향을 어떻게 알겠는가. 법문가는 이름만 배워도 치고 자임할 수 없는 형편인데 내가 어찌 즐겨 갈려 하겠는가. 예전에 대관이 익명서를 아뢰었는데 그때 어찌 언로의 방해됨을 헤아려서 다스리지 않았겠는가. 조정이 논하여 다스렸다. 법문관이 이미 그 일을 아는데 익명서를 거론하지 않은 일로 대관을 논박하려 갈려 하였으니 과연 잘못이 있다. 뒤의 대관이 잠자코 논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도 경들이 그르게 여겼거니와 이것은 뒤의 대관이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다. 지금 인물이 모자라서 이 론을 갈더라도 의처할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헤아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들이 뒷날에 홍문관이 대간을 귀검하는 그 잘못을 막는 것이 마땅하다고 법년이 아뢰었는데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으니 시비가 이미 정해졌다면 갈아야 할 것이다. 나도 갈리야 하지는 않으나 경들이 뒷날에 패단을 막으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한다. 하며 정광필 등이 아뢰기를 대저 임금이 그 말을 좋아하면 영화가 화곤과 같고 그 말을 좋아하지 않으면 위험이 부월과 같으니 배단을 막는 방책을 따로 세우지 않더라도 시비가 잠잠히 정해지면 저희가 위에서 좋아하시지 않는 뜻을 알아서 스스로 부월과 같이 피할 것입니다. 이제 갈면 서로 격동될 듯하니 위에서 그렇게 여기는 뜻을 보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서 경박한 사람이 한 짓일 것입니다. 어찌 죄다 이러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몹시 경박한 자가 있거든 다스리소서. 그렇게 하면 자연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제 3번 비만기를 내리셨으니 일이 채직보다 심합니다. 조정을 안정시키소서. 신들도 홍문관을 옳게 여기는 것은 아니나 이제 그치더라도 저들이 또한 넉넉히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홍문관이 과연 어찌 다른 깊은 뜻을 가졌겠는가. 대간 오원이 서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대사원이 논계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간원도 서로 교정하지 않았으므로 말한 것이다. 오늘 홍문관에 있으면 내일 대간이 되고 오늘 대간이 되면 내일 홍문관에 있게 되는 것이니 이제 위에서 그러게 여기고 대신도 그러게 여기거니와 이러하면 저들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